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볼 거는 EM13 이제 테스트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안에 보면은 지금 그 코드 파일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2개를 볼 건데요. 위에 있는 이제 이게 dist까지만 적어놨는데, 이게 discrete distribution, 그러니까 이산 분포. 정확하게는 이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확률 분포는 continuous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요거 2개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통계적 검정을 하는 기법을 배울 텐데, 그게 이제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간단한 거에서부터 점점 복잡한 것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번 시간은 요 2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산적인 그 확률 분포의 사례들인데요. 제가 미리 코드를 이제 만들어 놨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이산적인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확률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베르누이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에서 관찰되는 확률 분포를 말하는 건데, 그냥 동전 한번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 어떤 일을 시행했을 때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또는 뭐 0이 나오든지 1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행을 그냥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걸 딱 한 번 하는 거,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하는 그것도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아래서 임의로 이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게 하는 그런 함수의 이름이 이제 샘플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h라는 문자와 t라는 문자, 우리 동전 던지기 하면 통계학에서 흔히 h와 t 표현 많이 씁니다. 이게 헤드고 t가 테일의 약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 사이즈가 1이라는 것은 한 번만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올지 한번 해보라 하는 겁니다. 이 replace라는 것은 이제 한번 시행한 다음에는 다시 처음으로 이제 아무 일 없었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뭐 복원하라,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렇게만 해주고 이제 샘플이라는 거를 한번 시행을 해보면, 이 왼쪽 위에 창에서 코딩을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시행을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 H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실행해보라 그랬더니 또 H를 보여주고, 한 3번째 시행했더니 또 H, 4번 하면 이번에는 T, 이런 식으로 난수로 그냥 둘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주는 그런 게 이제 샘플이라는 함수인데,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둘 사이의 확률이 반반이라고 치고 아무거나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4번 했더니 H 3번, T 1번 나왔는데, 확률이 반반이라고 치는 거니까 4번이 아니고 우리가 한 100번 정도 하면 대략 H 50번에 T 50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시행하면 이제 이번에는 T 건 사람이 이겼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H 확률을 한 20%, T 확률을 한 80% 하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probability라는 인자를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T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왜냐하면 2대8로 이제 확률을 줬으니까. 이런 시행을 이제 10번을 하는데, replace에다가 이제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replace를 true를 하라, 그러니까 replace 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앞에서 T가 나왔던 H가 나왔던 상관없이 처음 하는 것처럼 이제 시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런 베르누이 시행을 10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 A에다가 담아달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3줄이 그걸 시행을 한 다음, 저 A 안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environment라는 창 안에 이제 value에 A가 생겼습니다. 내가 방금 엔터 하는 순간 이게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문자가 T, H, H, T, H 이런 식으로 난수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10개를 뽑아준 거죠. 그거 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줘. 이제 테이블 A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저 안에 지금 H가 6개, T가 4개 들어있네요. 샘플 수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정확하게 5대5가 안 나오고 뭐 한 6대4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100으로 놓잖아요. 그리고 시행해서 테이블 A를 해보면 51, 49, 5대5에 좀 더 가깝게 나오죠.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사전에 준 그 확률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10번 하는 거를 2대8 확률로 한번 해달라고 해볼게요. 그걸 B에다 집어넣고 테이블 B를 시행해 보면 4대6, 2대8까지는 아니라도 T가 조금 많게 나왔네요. 요거를 똑같이 또 100번을 시행을 해보면 16대84, 2대8에 좀 더 가깝게 이제 벌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뭐 이런 종류의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고, 그것이 보여주는 그 분포를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단순한 거죠. 근데 저것부터 하는 이유는 요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라는 거, 이게 이항 분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거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항 분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바이가 2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앞에 베르누이 분포처럼 H 또는 T 둘 중에 한 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이 값이 H냐 T냐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이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는 그 어떤 하나의 값을 총 10번 시행했을 때 몇 번 나오냐 하는 그 나오는 횟수, 예를 들면 이 안에서 현재 이제 H가 16번 나왔잖아요. 이 H가 한 번 나오나 두 번 나오나 세 번 나오나 하는 그 개수, 또는 T가 뭐 한 번 나오나 두 번 나오나 세 번 나오나 하는 그 개수, 또는 그 횟수, 그 횟수가 보여주는 분포, 그것에 관심 있는 게 바이노미얼 분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바이노미얼의 약자인 바이놈 이라는 이제 함수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확률 분포와 관련된 함수들은 이제 어떤 분포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이 이름 앞에 똑같이 다들 D, P, Q, R 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여서 하나의 함수를 만듭니다. D는 뭐냐면, 아까 우리 확률 그 밀도 함수 그래프 봤잖아요. 그때 그 높이를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확률 밀도를. D가 density의 약자고요. P는 그 아래 면적의 합, 그러니까 확률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Q는 그 P에 대응되는 가로축의 값. 아까는 제가 T 분포를 예를 들었는데, 뭐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변수의 값을 보여달라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횟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바이노미얼 분포를 이용해서 그 랜덤하게 어떤 샘플링을 해달라는 겁니다. 난수를 발생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잘 안 오시죠?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아까 이 높이가 D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만약에 X라고 하면, X가 제일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을 이제 100이라고 치고, 제일 작은 값을 이제 0이라고 치면 그 사이에서 어디쯤이냐, 이렇게 퍼센티지로 어디쯤이냐 하는 그게 Q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Q가 뭐 이 값일 때 확률이 얼마냐, 이제 그러면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면적의 합이 확률이 되는 거고, 요거 면적이 이제 P입니다. 그래서 D와 P와 Q는 이 하나의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나머지 값을 줄 테니까 세로축 구해줘. 또는 나머지 값을 줄 테니까 이 가로축의 값을 구해줘. 나머지 값을 줄 테니까 이 아래 면적을 구해줘. 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이제 바이노미얼 함수면 그 앞에다가 D, P, Q 이렇게 붙이는 거고, 아까 봤던 T 분포도 마찬가지고 정규 분포, 노멀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그 앞에다가 이 이제 첨자들 붙여주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R은 이런 분포를 따르는 어떤 값, 이 Q 값을 랜덤하게 몇 개를 그냥 뽑아줘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샘플이라는 함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R은 어떤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고 칩시다. 그때 어떤 시행을 우리가 총 10번 했을 때 어떤 값이 이제 5번 나오는 그 확률 밀도를 구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0.5라고 해달라 하고 정해준 겁니다. 아까 어떤 일을 딱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값이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H하고 T 좀 헷갈리니까 0하고 1로 해봅시다.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 있는 시행을 한번 합니다. 이게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이거 둘 사이의 확률을 따지는 게 이 베르누이 시행의 확률 분포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총 n번 했다고 칩시다. n번 했을 때 어떤 경우는 0, 어떤 경우는 1, 0, 0, 뭐 1, 1, 1, 0, 1,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이 몇 번 나왔나? 지금 여기서는 1이 총 5번 나왔죠?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x로 넣는 겁니다. 요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n이 10. 총 10번 했을 때 x가 5번 나오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한 번 시행했을 때 0 또는 1이 나올 확률이 이제 5대 5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런 결과가 나올 확률 밀도를 구해줘 하는 게 요겁니다. 총 사이즈 10번 했는데 매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은 0.5다. 그러니까 그 값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제 베르누이 시행인 거죠. 그랬을 때 10번 중에 5번이 나올 확률 밀도가 얼마냐 구해달라 그러면 값이 0.246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번 했을 때 5번 나올 확률은 얼마냐? 확률 밀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더 익숙하죠? 그걸 계산하면 0.62 뭐 3 이렇게 나옵니다. 0.5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사이즈가 10이라고 했지만 10번 시행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1번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요. 0개부터 10개까지 총 11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0.5가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했을 때 0.5의 확률로 나올 개수는 몇 개냐 하면은 그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10번일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확률이 이제 50%다. 그때 총 10개를 랜덤하게 뽑아줘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샘플이라는 함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총 10번 시행하면 4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8번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D 바이노미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요거죠. 요거를 다 더하면, 그러니까 확률 밀도를 다 더하면 얼마지 하고 계산을 딱 해보면 0.623 이제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까 요거였죠. 요 값이죠. 그래서 이 probability는 이 density를 다 합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그 위에 있던 그거 똑같이 제가 복사해 놓은 건데 계산해 보면 0.623 어쩌고 하고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그럼 그때 그 0.623 이라는 확률이 나오는 그 Q 값, 그 횟수는 몇 번이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 5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x라는 값에다가 0부터 10까지 0, 1, 2, 3, 4, 5, 6, 7, 8 하는 그 숫자 11개를 집어넣어 주세요 하는 명령입니다. 밑에 보면은 x가 이제 0부터 쭉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때 y에다가는 이제 0부터 10까지의 값을 순서대로 쭉 집어넣어서 여기에 꼭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의 세트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 결과를 이제 y로 찍어줘 한 다음에 이 플랫이라는 함수는 x하고 y 갖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플랫이라는 함수 갖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0회부터 이제 10회까지 총 10번 어떤 시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오거나 10번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럴 확률은 되게 낮고, y 자체가 지금 요 확률 밀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요 사이에 4에서 6 사이에 5죠. 값이 나올 이쪽에 이제 확률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이 우리가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값이 나올 확률을 0.5로 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똑같은 작업을 이제 빨간 점으로 이제 색깔을 바꿔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x하고 y를 우리가 별도로 지금 두 개의 각각의 변수로 해놨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df라는 이제 이름에다가 넣어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df가 뭐냐면 이제 엔터를 쳐보면 x하고 y 가지고 두 개 이제 표 하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이제 만든 다음 요런 그 gg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점이 아니고 이렇게 컬럼의 형태로 기둥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쓰는 함수가 이제 지금 콜이죠.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팁을이라는 걸 이용해서 비슷한 이제 작업을 또 이제 수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 시행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을 0.5로 놨기 때문에 그 횟수가 5회일 때가 제일 그 확률 밀도가 높고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근데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값이, 그러니까 뭐 앞뒷면일 때 앞면 뭐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을 0.3인 경우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5대5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들은. 네, 그럴 때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왼쪽으로 좀 더 가서 우리가 총 10번을 시행했으니까 3일 때 값이 가장 큰 이제 그런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0.1로, 그러니까 아주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낮은 거죠. 한 10%의 확률로 벌어질 사건 가지고 이항 분포를 그려보면 저렇게 왼쪽으로 완전히 이제 치우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좌우가 대칭인지 아닌지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막대가 몇 개 생성이 안 되니까 그림이 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0.1%인데 이번에는 사이즈를 100개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더 잘게 쪼개져가지고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했고 좌우는 상당히 대칭하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이항 분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전 던지기 같은 그런 시행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검증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포 가지고 95%의 구간을 나누고 그 안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가설을 기각할 거냐 아니면 채택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지금까지 베르누이 분포하고 이항 분포 어떻게 생겼는지 뭐 위주로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포화송 분포라는 거 한번 볼게요. 포화송 분포는 일정한 시간 내에 어떤 사건이 몇 번 일어날 거냐 뭐 이런 것 따질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교통사고가 몇 회 일어나느냐, 뭐 10분 안에 뭐 사람이 몇 명 도착할 거냐, 뭐 이런 현상들이 대체로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n번 시행을 하는데 한 번 시행할 때 어떤 확률은 뭐 0.5다 이런 식으로 그 포화송 분포와 관련된 어떤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횟수와 그 확률, 이거를 이제 먼저 정하는데, 횟수가 10회고 확률이 이제 0.5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 횟수 곱하기 확률 한 값을 포화송 분포에서는 람다라고 부릅니다. 저거 n에다가 p를 곱한 값을 흔히 이제 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를 이제 람다라는 이름 안에다가 곱한 값을 넣어달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곱한 값이 5가 되겠죠. 여기 지금 이제 5가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람다가 5일 때, 그때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람다가 5인 포화송 분포를 따를 때 뭐 5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밀도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사건이 벌어지는 횟수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람다라는 걸 미리 계산해 놓고 5번 벌어질 확률 밀도가 얼마냐 계산해 줘. 그러면은 0.17이라고 계산해 주고, 5번까지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의 합이죠. 확률을 구해줘. 그러면은 0.61을 계산해 주고, 그때의 이제 그 횟수의 값, 아까 말했던 그 Q 값을 구해줘. 그러면은 이제 5가 나오고,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어떤 그 변수의 값을 10개를 랜덤하게 만들어줘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density가 필요할 때, probability 필요할 때, 또는 이거 이제 그 값이 필요할 때, 또는 랜덤하게 뭔가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 때, 포화송 분포는 역시 DPQR 뒤에다가 포화송에서 뒤에 건 떼고 이제 포화스라고만 돼 있는데, D 포화송, 뭐 P 포화송 이렇게 쓰면, 그리고 그 함수에 적합한 인자들을 넣어주면 뭔가 필요한 값을 계산해 준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포화성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x가 0에서 n까지, 아까 우리 n에다가 10을 넣어놨잖아요. 0에서 10까지 이제 변할 때 d 포화성, 그러니까 확률 이제 밀도를 이제 계산해서 그걸로 그래프를 그려줘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함수들이죠. 그걸로 이렇게 구해 보면 아까 이제 람다가 5인 경우였죠. 경우를 구해 보면 가운데 높고 양쪽이 좀 떨어지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 가운데로 딱 가 있지 않고 약간 이 그 최상단이 그죠? 정 가운데면 얘가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왼쪽으로 좀 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포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람다가 5가 아니고 1이다. 뭐 그런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넣어놓은 아까 n하고 p 값이 10하고 0.5였는데요. 이거 가지고 바이노미얼을 계산해 보면 그 포화성하고 값의 차이가 조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이 10이고 그러니까 횟수가 10회고 한 회당 probability가 0.5일 때 아까 그 이항분포에서 5번 나올 확률 밀도를 구하면 0.246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것일 경우는 그 값이 0.17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모습을 좀 더 날카롭게 예민하게 보기 위해서 횟수가 총 100회고 확률이 0.01인 경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횟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한 번이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아주 낮을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포화성 분포를 잘 따른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거 두 개 곱한 값을 람다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를 구해보면 값이 아까 바이노미얼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화성 분포 관련해서는 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번 시행하면 앞면 또는 뒷면, 0 또는 1, 참 또는 거짓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고 그때 뭐 어느 쪽이 몇 %의 확률로 나올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한다. 이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을 때 참값,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어떤 값이 몇 번 나오는가,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세 번 나올 확률,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확률 분포를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이항 분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화성 분포는 이제 일정한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날 건가를 따지는 건데 이항 분포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한 번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경우에 이제 포화성 분포를 또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제 현상과 관련해서 어떨 때 포화성 분포 쓰고 어떨 때 이항 분포 쓰고 하는 거는 선행 연구들을 보면 사실 전형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어떤 분포를 쓴다 하는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 게 이 분석의 능력을 키우는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